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무 해외시장 조사로 온 6주차, 제가 5주차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미팅을 가지고자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온 사례 3편을 제가 그 강의 자료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하여튼 이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단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분야면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당연히 그 조직이나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수준의 정도였습니다만은 지금 해외 시장조사 조사로는 소위 말해서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국가의 수출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학문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6주차의 상품 정보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LG생활건강이 1997년부터 8년까지 2년간 상품 개발 팀장을 맡아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 그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또한 이러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창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잠깐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그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과 연계시키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맥킨즈라는 그 유명한 해외 컨설팅 기관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3억이라는, 그 당시 3억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만 아마 웬만한 아파트가 1억 5천, 2억 정도 할 그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돈을 주고 저희가 MPD 프로세스라는 그 하나의 그 프레임을 저희가 미국 맥킨즈 컨설팅 회사하고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중에 현업의 그 효용성을 가지고 효과적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제 후배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유형 관련 사이트, 다음에 정보 취득 방법, 그 다음에 국가정보 작성 요령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6주차라는 이 기간을 가지고 상품 정보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벗었습니다만 지금 눈이 좀 약간 침침하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그 약 50분, 60분 정도를 이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사례 보면은 상품 정보 작성 요령에 대해서 2015년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1, 2, 3, 4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장 점유, 시장 정보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성능과 뭐 가격적인, 기능적인 측면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물로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관련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서 마켓시어가 얼마가 되는지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는 다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5년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위 삼성 디스플레이 2, 3, 4위는 한국 내,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닌 대만 쪽, 그리고 일본 회사들 대부분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또 미국 회사 한두 개 회사가 갖고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전 세계 구동 모터 시장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장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확산이 되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만 절대량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만은 다른 회사의 생산량이 늘고 판매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시장이 커지지만은 같은 양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시장 점유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상품 정보의 필요성에 있어서 엉킨 스타일 예시 특징 가격,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제목 자체가 목걸이, 젊은 여성용, 기성세대용, 파티용으로 나눠서 목걸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직접 PM들, 프로덕트 매니저들이나 아니면은 커스터머, 캐테고리 매니지먼트, 상품 범주에 관련한 친구들, 이런 부분, 그리고 상품 개발자들, 이런 친구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시장 조사를 해서 캐테고리별로 이렇게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특징을 해놓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산, 한국산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은 예전에는 이런 보고서들은 상당히 길게 그리고 장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보고서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특징과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컴팩트한 내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고자 받는 자나 보고자나 특징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리고 비교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성을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한 내용은 상품 정보는 기업이 수출하려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다. 맞죠? 이런 정보를 추액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정보는 국가 정보에 비해 더욱 정교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정보일수록 살아있는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수출이든 수입을 하든 간에 특히 수출 부분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제품을 만들어서 어, 갖다 놓으면 팔릴 것이다. 그리고 가져가면은 K-메이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팔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한국 내 상품과의 그 경쟁 비교가 될 수 있고 현지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제품들,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서 외국에 수입된 제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국 내 생산된 제품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신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여성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필수품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분석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상품 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변화의 초래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수출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변화의 현상들은 이러한 결과물 또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여기 한 15개 정도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자국 내 자체 생산 공급자의 출현으로 수입을 더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수입해왔던 상품들이 자국 내 메이커에서 이런 수입 대체품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점차 그 마켓 쉐어를 늘어갈수록 해외 수입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국내 생산품이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외국 기업이 현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지 직접 출시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죠. 그다음에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국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규제 제한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상품 정보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자,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특히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입국이 우리 수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로부터 뭐 크게는 몇천 불까지 있습니다만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기존 상품보다 성능, 디자인,
가격 등에 크게 개선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자, 시장이 트렌드 변화나 아니면은 우리가 늘 팔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뉴 컨셉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상품 정보를 수집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경쟁 기업이 대대적으로 세일하거나 AS를 개선하는 경우도 이러한 그 상품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현지에서 유행이 지나 수요가 현격히 줄어드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품의 컨셉을 바꾸든지 상품의 기능을 바꾸든지 상품에 대한 가격의 그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차별화되는 기능과 가격과 아니면 유통 구조를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지에서 수요가 현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바로 캐치를 해서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공급업체의 공급 중단으로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되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다음 우리가 대체품을 찾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시장에 적정한 제품에 대한 그걸 타국에서 수입을 하든 아니면 자산의 자국 내에서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정부 조달된 대규모 구매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입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상당히 필요에 따라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방위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무기로도 있습니다만 특정 경우는 자국민들이 생활 개선을 위해서 대량 수입하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수출된 제품이 상당히 그 문화의 변화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유통구조 상의 변화, 또 정보 조달에 대한 대규모 구매 입찰 등이 민수든 관수든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틈새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죠. 자, 우리가 제품을 계속 수출해서 시장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특정 컨셉이나 특정 기능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더 포커싱해서 우리 대체 상품이 나와서 우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 경쟁자 출현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상품 정보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 대형 사고, 난민 위기, 전쟁 및 내전, 대형 행사 등의 개체로 특수가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아니면 그 생활이 그 형태나 방식이 바뀜으로써 소요되는 늘어나는 제품 또 줄어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특히 늘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특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 허용 쿼터량 확대로 해당 시장으로서 유입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한류 바람 확대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반드시 왜 늘어나는지 어떤 특성의 아이템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우리 가격 구조가 맞는지 또 이런 시장에서 또 외국 경쟁사 제품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 자국 내 제품이 또 경쟁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주요 수록 항목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시장 역량은 시장 규모 및 추이, 시장 수요 동향, 소비자 구매 패턴, 제품 트렌드, 정부 정책 및 전망 등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최근 연도의 1인당 또는 시장 전체의 구매량이 필요하죠. 그죠? 뭐 단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매량이 나와줘야 구매액이 나와요. 총괄 구매액입니다. 단가도 역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추이 및 향후 시장 규모도 우리가 확인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연령, 직업별 구입 동향, 세부 품목별 수요 변화와 주요 타겟층,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인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수록 항목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가격, 기능 또는 품질, 브랜드, 제조 국가, 색상 및 디자인, 유지 비용, 부품 전달의 이용성, 앱 서비스 등이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선호 제품에 대한 특징과 향후 예측 가능한 시장 전망 등이 시장 동향 조사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항목이며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만은 그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날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출시해서 팔리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리고 2020 이제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한국 화장품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많이 팔렸다 줄어들었다 또 중국 시장의 자국 내 브랜드들이 커졌다가 품질 우위에서 밀려서 다시 한국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런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 다국적 기업들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단순히 일단은 보편 타당한 제품이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와 같이 싸우는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의 제품이며 또 이러한 특성으로서 또 시장 구조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소위 말해서 하이 퀄리티 제품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이 퀄리티의 중고가대를 형성하는 제품으로서 이미 중국 시장에 뿌리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중에서 몇 개 브랜드는 그 브랜드 자체의 매출이 1조 이상의 매출이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06년 5년 기준에서 4년 기준이죠. 5년, 6년, 7년, 8년, 9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엄청나게 매출이 뛰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7, 8년도로 해서 27% 이상 36%, 24% 정도의 지금도 중국 시장은 약 14 내지 15%의 시장 성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일단 GDP가 개인별 GNP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GDP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장품의 매출 동향은 개인 소득과 국가 GDP가 늘어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 되겠고 또 이러한 시장들은 인간이 존립하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자기 표현에 대한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 대박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도 많은 진출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중소기업 제품들이 일부 기능성 품목에 대해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가 높은 중국 화장품 시장을 소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은 원이 69% 스킨케어입니다. 그죠? 19% 색조, 다음에 7%가 향수, 다음에 3%가 헤어용품, 다음에 바디용품이 한 2% 정도 됩니다만. 자,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헤어용품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쓰일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화장품이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들이 스킨케어 쪽이 거의 한 69%, 70% 정도에 대한 소비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설명이 마지막 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고급 제품 선호 소비자의 경우 스킨케어 및 색조 화장품의 사용 비율이
99.9, 93.4. 그러니까 거의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가격의 고 품질에 대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스킨케어하고 기초 화장품하고 색조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산 및 수입 동향에 대한 그 상품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지 시장 규모가 크나 자국산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인 경우에 현지 시장 진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하이 퀄리티 제품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수입이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이 형성되거나 크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국 내에 유사 상품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는 국가에서 일부러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 규제나 아니면은 수입 규제 일환으로서 관세율을 높여서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 수입 검사에 대한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입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는 고급품 선호 시장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는 저급품 선호 시장이 높다죠. 왜냐하면 낮은 가격대의 제품이거든요. 다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낮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이 내 인지도가 낮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한국 제품 인지도가 높고 어느 또 한국의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더라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 팔리고 있다면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캐테고리의 어떤 성능을 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상세한 품목에 대한 또 분석이 또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구황 제품 시장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트라에서 대부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내에 소위 말해서 교육통상부 의 그 통계치를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이 조사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쉬운 게 구황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최고 높은 게 영국 제품. 영국 제품의 구강 제품에 유명한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영국이 원래 그 치약에 대한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치약뿐만 아니고 오랄케어 쪽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기 구강 케어 쪽에 관련돼서 영국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슬로바키아가 꽤 많이 생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집트, 슬로바키아 여기 예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음 UAE, 유럽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폴란드, 태국, 프랑스입니다만 여기서 2016년 기준입니다만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참 어쩌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꽤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수출 경우는 세계 7위, 수입의 경우는 9위에서 10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강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외 수출이 많지 않네요. 왜 구강 제품에 대해서 많지 않냐면은 구강 제품은 하나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소위 말해서 입맛에 맞는 그 제품들이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수입된 치약들이 굉장히 입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지에 생산되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나오는 치약들은 대부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끔 다 처방이 바뀌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 처음에 한국에서 개발할 때 1960년, 70년도에서 제가 LG에 있을 때 1990년대, 200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치약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에 거의 다 원료도 국산화되고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의 입맛에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야, 치약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뒤에 순위가 10위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더 뒤에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른 강의 때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동향 조사 사례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은 캐나다 장신구 생산 업체 현황, 또한 베네수엘라 식품 포장기 수입 동향, 그리고 베트남 건설 장비 수입 동향 등에 대한 많은 부분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보면은 베트남 건설 중장비 연간 수입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정감률이 어마어마합니다. 2006년을 지나면서 2007년 62.3%, 2008년도 55.6, 2009년도 41.5,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2010년도부터는 좀 그 성장세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현재 베트남이 2000년도를 지나면서 2010년도 지나면서 베트남의 경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면서 사회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베트남은 현재 일당 독재 이 개념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국가 발전은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투자를 떠나서 베트남으로 이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베트남의 현지 공장이 꽤 있고, 지금은 이제 인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참 국가에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발을 뻗치고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만 한국은 정부에서 그렇게 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익을 남기고 또한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국가적 정책이 민간 주도도 필요합니다만 대부분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코트라를 통해서 많은 이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수록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지 시장에 진출했는 진흥 상품 간의 가격 및 품질 인지도, 애프터 서비스 제도, 유통망 확보, 홍보 및 광고, 주 타겟팅 조사가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자 제조사, 브랜드 제조사, 소비자 평가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 다음에 주 구매층이 누구고, 현지 판매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 또는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은 낮은 이유도 조사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현지 조사 내용 중에서 경쟁에 대한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형태의 상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현상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입자들에게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충성고객이 많이 확보되는 경우, 그리고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할부 구매가 가능하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수시 실시가 가능하고 앱 서비스가 우수하고 탄탄한 유통망의 확보, 즉 다시 말하면 이 6가지 항목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고 성장할 때에 통상 시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원인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사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은 미국 가정용 시장, 가구 시장, 미국 가정용 가구의 시장 품목별 판매 비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의 the retail market for home furniture and bedding in the United States 2018년 12월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ABIS World 그 조사 기관에서 한 겁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sofa, chairs and sleep, 그 다음에 뭐 기타, 그 다음에 많은 게 bedroom furniture, 그 다음에 bedding, 그 다음에 다이닝 룸의 furniture, 그 다음에 entertainment furniture, home off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뭐예요? 이게 그 직장에서 쓰든 가정에서 쓰든 소파, 그리고 의자 이런 것들이 많더라. 뭐 이런 부분이다. 그죠? 그 기타는 워낙 종류들이 많으면 뭐 책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엔터테인먼트 퍼니처, 사무용 가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홈 오피스,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책상 글상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품목별 판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 및 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급되는지, 그리고 유통 경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독과점 공급원 간 경쟁이 치열하는지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유통은 특히 뭐 대략적인 크게 재래시장, 현대적 유통망,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등 뭐 해외 직구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TV 홈쇼핑 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유통의 변화들이, 물론 이제 국제한 유통도 있습니다만, 그 유통에 대해서 세부적인 차별화된 유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그림은 호주 화장품 유통 채널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코스맥스는 코시맥스인가요? 코시맥스는 호주의 유명한 유통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코스맥스가 있습니다만, 코스맥스네요. 예, 동일 브랜드를 쓰고 있는 호주의 유통회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유통 방식 변화 조사입니다. 자, 이런 중국의 유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 추이도 같이 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하나 통일시켜서 다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위에 제목은 빼고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베트남이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의 약 한 1대3 정도 비율에 대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초 화장품이 3배, 색조는 그러니까 1대3 정도입니다. 색조 1에 기초 3입니다만은, 약 14조 15조 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5조 달러. 아니, 15조 통이네요. 그래서 달러로 환산시키면은 약 5억, 6억 4천 정도 되네요. 6억 4천 달러. 자, 6억 4천 달러는 한국 시장으로 7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하이 플라이스의 하이 퀄리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시장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베트남은 한 7천만이 되나요? 한 7,500만의 인구를 가졌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화장품의 전체 시장은 아직 계속 성장되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입 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율 수입 제한 품목, 쿼터 수입 라이센스 인정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은 그 2021년도 상반기 잠정 세율 적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국에서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자 부품들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떠한 그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전자제품과 이러한 부분, 물론 지금 중국이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거의 많은 그 중국 현지 브랜드 제품에 밀려가지고 8, 9위, 뭐 경우에는 10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그 세계화 쪽, 특히 전기 쪽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뭐 전기 차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만 전기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체 분야에 대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기 자전거의 경우는 뭐 거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중국산하고 대만산의 전기 자전거가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 자체 제품보다는 수입 상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기 자전거가 돌아서 파워가 떨어져서 시장에서 멈칫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품질 개선이 돼서 국내에서 꽤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를 이용한 자전거, 뭐 지금 전기차도 그렇습니다만 전기 자전거도 일부 그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좀 비교적 그러니까 저렴하게 뭐 저렴하다는 기준보다는 현재 자기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화질 카메라가 거의 뭐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국 내에 생산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추는데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세율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고화질 카메라는 4에서 0이죠, 그죠? 무슨 라디오 및 부품은 7에서 5고 TV 수신기 부품에 대해서는 아마 자국 내에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보호를 위해서 6%에서 15%를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 및 부품은 똑같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거의 뭐 같은 비율이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뭐 상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지금 중간에 그 내용을 좀 잘라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020년도하고 2022년 잠정, 그다음 21년도 MFN, 그다음 2020년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대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수입 관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빨간색으로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보면은 재구성한 담배, 그다음에 탄화수소, 그다음에 프로필 알코올,